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더 불편했다. 몸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아니라 집 안 공기에서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첫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의 위치, 신발장 위에 항상 두던 작은 액자의 방향, 그리고 내가 늘 걸어두던 가디건이 오늘은 자리에 없었다. 어라, 내가 치웠나? 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손끝으로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가 옮긴 기억은 전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들이치는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집안은 평소가 아니었다. 그때 부엌에서 쨍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 윤서가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말투는 다정했다. 하지만 묘하게 준비된 다정함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윤서야, 혹시 집 정리했니?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윤서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말했다. 아, 네. 그냥 조금 정리했어요. 어머니 쓰기 편하시라고요. 말은 맞는데 표정이 말을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알게 모르게 달라진 것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집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식탁 위 내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가운데 앉았는데 지금은 식탁의 끝, 마치 덜 중요한 자리로 옮겨졌다. 나는 말을 아끼며 물었다. 내 자리는 왜 여기로 옮겼니?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니, 햇빛이 여기로 더 잘 들어요. 건강에도 좋으시고요. 햇빛 때문? 아니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위치 조정에 가까웠다. 사람은 물건의 자리를 옮기면서 천천히 사람의 자리를 밀어낸다.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밀려나고 있나? 점심때 성우가 집에 들어왔다. 아들의 발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문 열리는 소리가 무겁고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 그 말은 분명 걱정해주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확인하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왜? 내가 어디 아파 보이니? 성우는 시선을 피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그냥이 문제였다. 사람들은 숨길 때 그냥이라는 단어를 쓴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성우야, 혹시 요즘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성우는 마치 심장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엄마.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거짓말이었다. 아들의 눈동자에 진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둠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윤서는 내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예전엔 내 약을 챙겨주며 가볍게 이야기도 건넸는데 오늘은 방 앞을 스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 찰칵. 내 방 문 손잡이를 가볍게 돌리는 소리.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의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침묵하는 척하면서. 윤서야, 뭐 찾니? 윤서는 깜짝 놀라 문틈 너머로 말했다. 아, 어머니 일어나 계셨어요? 그냥 청소하려고요. 청소? 문도 안 열었는데?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윤서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발걸음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스탠드 불만 켠 채 앉아 있었다. 창밖은 조용했고 집 안은 더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아주 서늘한 결론을 얻었다. 이 집에서 내가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두렵고 슬프고 서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들 끝에는 아주 작은 의지가 남아 있었다. 지켜야겠다. 내 삶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내 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림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치다 보니 몸도 마음도 가볍지 않았다.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부엌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윤서의 목소리였다. 어머님 방에 저것 정리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거라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쌓인 물건들을 저거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묘한 서늘함이 스쳤다. 성우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건 천천히 하자. 엄마 아직 쓰는 것도 많아. 그래도 정리해야 하잖아요. 요즘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준비? 무슨 준비?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크게 내디뎠다. 아침부터 웬 준비 얘기야?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윤서는 급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죽 끓여놨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근데 준비는 뭐니? 윤서는 순간 눈을 피했다. 아, 그냥 대청소 얘기였어요. 대청소? 어제도 정리했다면서? 거짓말은 보통 이유를 먼저 만들고 사실은 나중에 붙인다. 윤서의 말투가 딱 그랬다.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성우의 표정은 말하면 안 되는 걸 들켰다는 얼굴, 윤서는 아직은 감추고 싶다는 얼굴. 집 안 공기가 어제보다 두꺼워져 있었다. 점심쯤 윤서는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말했다.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윤서는 정리함 같은 걸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나는 책을 덮고 말했다. 왜? 내가 불편해 보이니? 윤서는 당황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쉬는 게 좋다. 요즘 들어 윤서 입에서 쉬세요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왔다. 쉬라는 말은 배려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한 발 물러나게 하는 명령일 수도 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책 읽는 게 힘든 일은 아니란다.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시죠. 그럼 옆에 이것만 조금. 그때 윤서의 시선이 내 서랍장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말했다. 이거 혹시 버리셔도 될 물건은 없으세요? 서랍장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 내 삶의 조각들, 아이들을 키우며 모아둔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어. 윤서는 순간 멈췄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납득했다가 아니라 일단 물러난다는 미소였다. 사람이 자리를 잃을 때는 먼저 물건의 자리가 사라진다. 그 다음이 습관,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 나는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었다. 오후부터는 성우가 계속 집안을 서성이며 전화를 했다. 문틈으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아니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아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듯 내 이야기를 빼놓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성우야. 성우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로 감췄다. 엄마. 깜짝이야. 왜 조용히 나오고 그래?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니? 성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엄마. 회사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이 진짜였다면 왜 그토록 불안해 보였을까? 왜 나를 보면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칠까? 왜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을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회사 일이라면 할 말 없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큰 파도가 치고 있었다. 숨기고 있다. 무언가를. 저녁에 윤서는 내가 부엌에 들어가려 하자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여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잠깐 반찬만. 아니에요. 어머니가 부엌에 오래 계시면 허리 아프시잖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는 내가 뭘 하든 불편하니?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해서. 나는 미묘하게 굽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너희 마음이 편하자는 게 아니고?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내가 문을 열면 누군가 확인하고, 내가 서랍을 열면 누군가 눈치 보고,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누군가 막으려 들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다. 그 자리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깜빡이는 스탠드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사라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순간 삶에서 처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몸은 늘 그렇듯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더 무거웠다. 집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소파 옆을 지나던 순간 윤서의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띵. 윤서는 쪼그려 앉아 내가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실장님. 내 어머니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실장님? 어떤 실장? 나는 걸음을 멈춘 채 윤서의 표정을 읽으려고 했다. 윤서의 한 손은 허벅지를 꼭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네,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란 말, 그건 성우를 말하는 거였다. 네, 준비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윤서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다. 그 순간 곱게 정리돼 있던 내 마음이 흔들렸다. 실장님, 준비 아직 알리지 않은. 이건 단순히 집안 정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더 큰, 더 본질적인 무언가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등을 돌린 채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을 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윤서랑 먼저 드세요. 나 늦어. 전에는 항상 엄마 저녁 챙겨 드셨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을 윤서에게 넘기고 있었다. 그 사실이 서운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윤서는 조심스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책을 덮고 말했다. 괜찮다. 왜? 윤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건강 때문에 요즘 힘들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순간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내 건강? 내 어머니가 요즘 자꾸 피곤해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혹시 어머니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건 아닐까 해서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편하게? 어떻게? 윤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굳어 있었다. 정리도 조금 돕고 어머니 생활도 좀 도와드리고 그런 거요. 도와준다? 아니었다. 그건 정리하려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리고 나는 그 말 뒤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이 진심을 숨길 때 말은 부드럽고 길어지지만 표정은 굳어간다. 그게 윤서의 표정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성우가 집에 들어왔다. 몸이 축 늘어진 채였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물었다. 성우야, 요즘 왜 자꾸 말 돌리려고 하니? 아들은 웃었다. 하지만 웃는 입술 끝이 떨렸다. 엄마 생각하는 거지. 엄마 요즘 힘들어 하시잖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숨기려는 사람의 얼굴을 엄마가 모를 것 같니? 성우는 입을 꼭 다물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은 한숨처럼 뱉었다. 엄마, 요즘 병원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지?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 그 요양 쪽도 있고 엄마가 힘드시니까. 나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성우야, 너 지금 나더러 요양원 가라는 거니? 성우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편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편해진다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윤서가 낮에 말한 정리해야 한다는 말과 겹쳤다. 성우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나도 결혼하고 살림도 있고 일도 많고 윤서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게 나를 밀어낼 이유가 된다는 건가?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성우야, 너 이 집에서 나를 빼놓고 뭘 준비하고 있니? 성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말했다. 그럼 왜 숨기니?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숨기는 사람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예전에 문을 잠그면 외부의 위협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문을 잠그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문이 아니라 나의 자리구나.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 그게 끝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는 자리. 그걸 어쩌다 내 자식과 며느리가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라놓았다. 스탠드 불 아래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조용함이 마치 뭔가를 감추는 사람들의 분위기였다. 윤서는 나와 눈이 마주치면 평소보다 더 상냥한 척했고 성우는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 혼자서 통화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둘을 조용히 관찰했다.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나를 어떻게든 정리하려는 마음이 있다. 확실한 극단은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 확신을 더 굳혀주는 일이 생겼다. 점심이 지난 이 시쯤 윤서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와요.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어디 가니? 윤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냥 장 좀 보려고요. 장이라니? 평소 장을 볼 땐
줄줄이 카트 들고 나가거나 메신저 백을 메고 나갔는데 오늘은 작은 서류 봉투만 들고 나갔다. 장 보러 가는 사람 손에 서류 봉투? 나는 윤서가 나간 뒤 그 봉투에 적힌 글자를 떠올렸다. 평온요양센터 서류 제출 담당자 앞. 아, 이제 확실했다. 그들은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빼놓고. 윤서가 나간 뒤 성우는 집안에서 서성였다. 마치 불안한 아이처럼. 나는 일부러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성우가 놀란 듯 말을 걸었다. 엄마 물 드실 거야? 응. 근데 성우야. 응? 윤서 어디 간다더라? 성우는 눈을 피했다. 장 보러 간다 그랬지?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서류 봉투 하나 들고. 성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무엇보다 큰 대답이었다. 성우는 결국 말했다. 엄마, 얘기하려고 했어. 나는 바라봤다. 뭘? 엄마 건강 때문에 상담만 받아보려고 했어. 상담? 요양 상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성우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너희의 원래 계획이었니?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이게 그렇게 들리면 안 되는데. 그 말이야말로 그렇게 들려야 하는 말이었다. 성우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요즘 엄마 많이 피곤해 하시고 우리가 케어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그냥 상담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상담은 관심이 있을 때 받는 게 아니다. 성우는 숨을 삼켰다. 그럼 뭐야? 왜 너희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해? 성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미 증거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어제 윤서가 만지려던 서랍장을 열어봤다. 차곡차곡 넣어둔 서류들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손댄 흔적. 서류들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 표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호자 확인용 시설 입소 상담 기본 서류.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서류를 펼쳤다. 항목 곳곳에 볼펜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다. 독립생활 어려움 여부, 보호자의 생활 여건, 장기적 주거 대안 고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벌써 다 작성된 거였네. 눈앞이 흐려졌다. 윤서는 나에게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체크하고 있었다. 사람이 내뱉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서류 위 글자는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살금살금 걸어가는 발소리. 나는 문틈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윤서가 휴대폰 불빛 아래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류. 그 서류였다. 윤서는 휴대폰으로 어떤 메시지를 적었다. 실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입소 가능 날짜만 확인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 입소 가능 날짜? 나는 손을 떨며 문틈을 살짝 더 열었다. 윤서의 얼굴은 진지하고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며느리의 얼굴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가족의 표정은 없었다. 그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 같은 얼굴만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스탠드를 켜지 않은 채 방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이 집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리를 상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에게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되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시작된 이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날 조용한 전조는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늦잠을 잤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일상적인 소리인데도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내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거실 한쪽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실장님. 저희 입소 의향은 확실합니다. 남편이랑 상의 끝났고요. 입소 의향? 나는 벽 뒤에 숨듯 서서 듣고 있었다. 윤서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께는 아직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부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인데 내 존재가 뭐길래 부담이라는 단어로 불리는가. 윤서는 이어서 말했다. 네, 제가 오늘 서류 가져갈게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어렵고 제가 대신 서류 처리할게요. 서류, 입소, 대신 처리. 모든 단어가 하나의 결론으로 나를 몰아갔다. 나를 이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계획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구나. 윤서의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윤서는 놀랐지만 표정은 곧 평온하게 바뀌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죽 끓일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아까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보험 상담이요. 보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보험 상담하는 사람이 입소 의향을 왜 묻니? 윤서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앉았다. 왜 숨기니? 윤서는 결국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자세는 죄송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맞다고 믿는 사람의 자세였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저희도 맞벌이라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선명한 결론이 있었다. 우리는 못 돌보니까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나는 손을 가볍게 떨며 물었다. 윤서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큰 짐이니?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머니, 누구도 짐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윤서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편함. 그 단어가 요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들렸다. 편하시라고라는 말 뒤에는 항상 우리도 편해지려고가 숨어 있었다. 성우가 회사에서 퇴근해 오자 윤서는 조용히 그와 대화를 나눴다. 나는 방 안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는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당신 어머니 아직 모르셔. 오늘은 말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몰래 하면 당신 엄마 성격 알잖아. 말하면 버티신다고. 지금은 설명해도 못 받아들여. 나는 의자를 꼭 잡았다. 버틴다. 그 한마디가 마치 나라는 존재가 집안 일에 방해되는 사람처럼 들렸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그냥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 말은 내 심장을 푹 찔러버렸다. 아들이 아내의 말에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저녁 식사 때 윤서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어머니, 이 반찬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앞으로 나에게 할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지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내 어머니,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지 진짜로 말해줄래? 윤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 집에서 어머니가 편하신가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의도를 드러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윤서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게 이제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 말은 문장 하나였지만 내 삶에 내려진 선고와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성우는 나를 방으로 모셨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리려는 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왜 자꾸 나를 이 집 밖으로 보내려고 하니? 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사람이고 살아야 하잖아. 나는 서늘하게 말했다. 나는 사람 아니니? 성우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멈춘 말은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밤 나는 스탠드불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다.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나도 이제야 느낀다. 그러나 이 생각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사라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려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일었다.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은 챕터 6에서 더 크게 타오르게 된다. 이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사라지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아직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처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거실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서가 외투를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 네, 오늘 오전 10시 맞죠?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화기 너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다. 오전 10시, 어떤 약속일까? 윤서는 재빨리 외투를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쓴 차림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윤서야, 어디 가니? 윤서는 놀라며 말했다. 아, 어머니. 그냥 장 좀 보려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장 본다고 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제부터 장을 몇 번을 보니? 너희 둘이 먹을 반찬이 그렇게 많니? 윤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선명했다. 윤서가 나간 뒤 성우는 거실에서 서성였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다가갔다. 성우야, 왜 엄마?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 혹시 중요한 일 있니? 성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평범한 날이야. 평범? 오늘이? 평범한 날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엄마가 모르는 걸 너희끼리 결정하고 있니? 성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상담이 있어. 나는 몸이 굳었다. 어떤 상담?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평온요양센터.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며 머리까지 뜨거워졌다.
입소 상담. 결국 오늘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너희는 나한테 왜 말 안 했니?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가 들으면 더 힘들어 하실까봐. 나는 목소리를 낮게 조였다. 힘들어하는 건 너희가 숨겨서야. 성우는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준비? 그 말은 마치 나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말했다. 내가 준비를 원하지 않으면?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나는 답했다. 나도 살아야 해.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즈음 윤서가 돌아왔다. 손에는 서류가 잔뜩 들어있는 흰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아래쪽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평온요양센터 입소 서류. 나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윤서는 나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 많이 챙겼네. 윤서는 봉투를 뒤쪽으로 숨겼다. 이건 그냥.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야, 이제 숨기지 말아라. 성우는 옆에서 숨을 삼켰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려 하는지 이제는 알고 싶다. 윤서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봉투를 내려놨다. 그 조용한 소리조차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윤서는 말했다. 어머니, 평온요양센터. 거기 시설 좋아요.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케어해드리고. 나는 끊었다. 그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너희한테 좋은 거겠지.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성우가 대신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힘들어하는 게 너희를 힘들게 해서?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대답이 있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나를 내보낼 이유를 만들고 있지 않니?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떠나보낼 때 항상 저 말을 하더라. 윤서는 눈을 감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결정해놓고 내가 따라야 하는 거니? 성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부탁이야. 이해 좀 해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씁쓸한 미소였다. 내가 이해해야 너희는 편하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 앞에서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이날 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스탠드 불 아래에서 혼잣말했다. 오늘이 경고였구나. 오늘은 그들이 입을 연 날이 아니라 입을 열 준비가 끝난 날이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우는 과정은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끝까지 와버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하지만 그 준비는 그들이 원하는 준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왠지 모르게 오늘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묘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윤서는 서둘러 옷을 차려 입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깔끔하고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차림이었다. 또 나가니?
내 질문에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장복이 있어서요. 하지만 그녀가 들고 나간 가방 틈에서 하늘색 파일이 살짝 보였다. 그 파일 위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다. 평온요양센터 입소 안내 자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정말로 결정된 게 맞았다. 윤서가 나가자 성우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엄마, 오늘 윤서 좀 도와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왜 스트레스를 받니? 누구 때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정답이었다. 점심이 지나도 윤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성우는 서류 몇 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성우야, 그 서류 평온요양센터 건 맞지? 성우의 표정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엄마,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 네? 너희가 결정해놓고 나는 결과만 듣는 그때? 성우는 말을 잃었다. 오후 3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평온요양센터 장호준 실장입니다. 상담 예약하신 대로 방문 드렸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았다. 결국 그날이 온 것이다. 윤서가 들어오며 말했다. 실장님 오셨네요. 나는 거실로 걸어 나갔다. 내가 모르는 상담을 왜 우리 집에서 합니까? 실장은 당황했고 윤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서류 많이 챙겼더라. 독립생활 어려움, 보호자 여건 부족, 장기 입소 필요, 전부 체크하더구나. 윤서는 말문이 막혔고 성우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엄마, 상담 형식이 그래요. 형식? 너희 두 사람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는 빠져있는 그 형식? 침묵. 그것이 모든 대답이었다.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입소는 꼭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편안함은 이 집이다. 장 실장은 결국 서류를 가방에 넣고 말했다. 그럼 오늘 상담은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 뒤에는 다시 의논에 오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다. 실장이 돌아가자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말했다. 사람을 떠나보낼 때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들 하더라. 하지만 내 인생은 너희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윤서와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스탠드 불 아래에서 혼잣말했다.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희미한 결의는 다음 날 더 큰 불꽃이 된다. 상담이 보류된 다음 날 집안은 더 조용했다. 아무도 나를 보며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 하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죄책감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윤서는 멍한 얼굴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은 계속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오늘은 일 안 가니?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하지만 표정은 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윤서는 눈을 들지 못하며 말했다. 어머니, 어제 많이 놀라셨죠? 나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윤서야, 너희가 뭘 하려 했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윤서는 억지로 웃었다. 어머니, 그게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나는 손을 들었다. 윤서야, 요즘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니?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걱정돼서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윤서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걱정하는 사람은 숨기지 않는다. 윤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너무 버거워서. 참 이상한 말이었다. 제 인생이 버겁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성우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어제 너무 힘들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성우야, 너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니? 성우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다. 엄마가 편하셨으면 해서. 윤서도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그럼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내 말에 성우는 입술을 떨었다. 엄마가 반대할까봐. 그럼 설득했어야지. 나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덮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성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윤서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앞서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사람을 밀어내고 앞서가면 그게 죄다. 윤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그날 오후 윤서는 작은 서류함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 이거 원래 정리하려던 건데. 서류함 안에는 내 병원 기록, 혈압 수치, 과거 진단서, 심지어 내 물건 목록까지 적혀 있었다. 이걸 왜 만들었니? 윤서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상태를 알아야 입소 상담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서.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삶을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있었다니. 성우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문을 열었다. 너희는 나를 버리려 한 게 아니다. 두 사람은 놀랐다. 나는 다시 말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 말은 망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성우도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못 인정하면 그 다음은 고치는 거다. 밤이 되자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어쩌면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담은 제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다. 문제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함께 짊어지느냐에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두려웠지만 저 아이들도 두려웠던 거구나. 그 사실이 조금은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풀어진 마음보다 더 큰 것은 또렷한 진실이었다. 나는 아직 사라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느리와 아들의 사과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하게 고요했다. 사과는 했지만 문제의 뿌리가 뽑힌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은 말 몇 마디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 특히 이미 한번 버리기 위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더 조용해진다. 왜냐면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작은 이상함 하나를 발견했다. 거실 책장 아래 서랍. 평소 거의 열어볼 일이 없는 곳인데 서랍 문이 어쩐지 반쯤 열린 채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당겨 열었다. 안에는 내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 사본, 과거 병원 기록들, 그리고 작성 중인 입소 동의서 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 볼펜으로 덜 마른 글씨. 입소 사유 고령, 독립생활 위험성 증가.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누가 쓴 거지? 멈춰 있는 서류는 때때로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나는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필체는 윤서의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윤서가 들어왔다. 나는 서류를 들고 바라봤다. 윤서야. 윤서는 움찔하며 멈춰 섰다. 어머니, 그건. 나는 서류를 흔들었다. 이건
언제 쓴 거니? 윤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머니, 그건 아직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용으로. 상담용? 그럼 왜 입소 사유를 적었니? 윤서는 말을 잃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희는 사과했다고 했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었구나.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필요? 누구에게? 윤서는 눈을 감았다. 저희에게요. 솔직했다. 아프도록 솔직했다. 잠시 뒤 성우가 퇴근에 들어왔다. 윤서는 급히 눈물을 훔치고 성우에게 눈짓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성우야, 여기 앉아라. 성우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서류, 언제 작성한 거니? 성우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건 아무 뜻이 없으면 왜 입소 사유가 적혀 있니?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 그 자체로 답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리 준비해두는 사람들처럼 나를 정리하고 있었니? 윤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 말 너무해요. 저희는 진짜. 나는 차갑게 막았다. 너희가 나를 버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그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었다는 거다. 윤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성우도 고개를 깊게 숙였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성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성우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절대 못 받아들이실까봐.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못 받아들이는 건 상황이지 너희의 숨김이 아니다. 성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엄마,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오늘만 벌써 몇 번째니? 윤서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 겁났어요. 나는 멈췄다. 겁? 윤서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어머니가 더 아프시거나 쓰러지시면 저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은 덮어놓고 탓하기 어려운 솔직한 두려움이었다. 성우도 말했다. 엄마,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를 옮기려고 했던 거니? 윤서와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너희의 두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두려움이 누군가를 밀어낼 이유가 될 순 없다. 그 말은 두 사람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윤서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성우도 눈물에 젖어 말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무서우면 말을 했어야지. 숨기지 말고. 침묵. 가장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았다. 창밖의 불빛을 보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지만 그 잘못은 정직으로 고칠 수 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두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사라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늘의 깨달음은 단 하나였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려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에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숨기고 감추고 미루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의 자리로 세 사람이 모두 밀려나 있었다. 그날 오전 성우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윤서 역시 외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고백이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둘과 마주 봤다. 오늘은 말하자. 숨기던 거 다 말해라. 윤서는 손이 떨렸다. 성우도 눈을 피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더?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입소 동의서. 저희가 작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멈췄다. 무슨 말이니?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려워. 나는 침착하게 되물었다. 어떤 사정?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쓴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성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연봉이 깎였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윤서는 얼굴을 들었다. 어머니 부양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관리비, 약과 생활비.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깊게 내려앉았다. 아프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숨김과 배제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나를 평온 요양센터로 보내려 했던 거니?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최선은 너희에게만 최선 아니었니? 윤서는 말문을 잃었다. 성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 윤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우리 진짜 버거워. 나는 성우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아들이 아니라 현실에 쫓기는 가장의 얼굴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래서 그 서류들 누가 제출하려고 했니? 윤서가 말했다. 제가 내일 실장님 만나서. 나는 말을 끊었다. 말도 없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 들으시면 반대하실까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내가 반대할까봐 몰래 진행한 거구나.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그게 우리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나쁘지 않았다면 왜 숨겼니? 그 질문은 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우연히 윤서 옆에 놓인 가방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다. 가방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다. 그 봉투 위에 적힌 글자. 평온 요양센터 입소 확정 안내. 나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건 뭐니? 윤서가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아직 저희가 오픈 안 했는데. 나는 목소리를 낮게 했다. 입소 확정? 확정이란 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성우는 순간적으로 말했다. 엄마, 그건. 나는 냉정하게 끊었다. 내가 서명했니?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아직 서명은. 나는 봉투를 열어 내부를 봤다. 입소자 정보란은 비어 있었지만 보호자 확인 서명 칸에는 윤서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고 서명 아래에는 성우의 도장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실장 장호준의 사인이 이미 찍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희가 진짜로 나를 보낼 생각이었다는 뜻이다. 윤서는 무릎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살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성우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집이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 너희가 왜 그랬는지는 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눈을 뜨고 말했다. 그 이유가 나를 몰래 없애려고 한 행동을 정당화해 주진 않는다. 윤서의 울음이 더 커졌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절대 몰래 안 할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성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풀렸다. 그날 우리는 서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짜 이야기를 처음 마주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처가 되었지만 상처 위에서 비로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이 집에 들어온 지 처음인 것처럼 낯설고 멀리 느껴졌다. 나는 혼자 거실 불을 하나 켜두고 앉았다. 빛이 어둠을 밀어낼 때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 법이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니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본 서류들, 윤서의 떨림, 성우의 울먹임, 숨기던 것들, 버티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은 나를 향한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 가까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먼저 숨기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그 모순 속에서 서로를 오해한다.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아래에서 바람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짐이 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성우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안 주무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너도 못 자는구나. 성우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성우야, 너와 윤서의 힘듦 이해한다. 성우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까지 이해해주면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죄인은 누구도 아니다. 다만 우린 서로를 너무 두려워했을 뿐이다. 성우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엄마, 앞으로 엄마 모시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 도망 안 갈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도망치지 말고 함께 살아보자. 그 말은 성우보다도 나 자신에게 더 필요한 말이었다. 한참 뒤 윤서도 거실로 나왔다. 눈이 부은 채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윤서야, 너도 살려고 그랬던 거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네, 살려고, 버티려고. 저도 너무 겁났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버티는 것이야.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다. 어머니, 앞으로 저도 숨기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조용한 거실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늘 하루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다. 오늘 아침의 침묵이 두려움과 숨김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이해와 용서의 침묵이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조금 편안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가 느려질 뿐이다. 당황하고 겁내고 서두르던 시간들은 지나고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천천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라질 자리를 내가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 깨달음은 오늘 하루의 고통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한 온기를 주었다. 나는 등을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함께 살아갈 이유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 엔딩은 그 고요한 깨달음과 함께 잔잔히 닫혔다.